안녕하세요. 해외 축구 승패 프리뷰. 이번에는 8월 8일 9일의 챔피언스 리그 각각 2경기씩 총 4경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8일에 첫 번째로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16강의 가장 빅매치라고 여겨지는 맨시티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맨시티는 지금 리그 우승을 놓쳐 리그 3연패에는 실패하였지만 경기 감각에 물음표를 던지는 선수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레알 마드리드와의 1차전에서는 원정에서도 승리하는 모습 보여주었죠. 스털링과 데브라이너가 이끄는 공격 라인은 지금 그 어느 팀이 와도 막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 맨시티에게 대형 악재가 하나 있죠. 바로 팀 대표 스트라이커 세르히오 아게로 선수가 결장합니다. 이는 중위권 팀을 상대할 때 다가오는 부담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다가오죠. B클럽 사냥꾼이라 불리는 아게로의 부재를 제수스가 얼마나 잘 메꾸어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 재개 후 단 한 차례도 패배하지 않으며 바르셀로나의 추격을 따돌리고 우승을 거머쥐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벤제마와 라모스의 공이 매우 컸죠. 하지만 이번 경기 레알에게도 대형 악재가 있습니다. 바로 팀의 주장, 팀의 상승세의 중심 라모스가 결장합니다. 이 또한 레알의 수비벽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챔스에서 라모스의 무게감은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 맨시티가 원정에서 2골을 넣고 승리하여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상태로 경기에 임합니다. 아게로의 결장보다 라모스의 결장이 뼈아프고 홈에서의 맨시티는 어떤 팀이 와도 이기기 힘듭니다. 따라서 맨시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유벤투스와 리옹의 경기. 이 네임드만 보고 유벤투스의 승리를 과감하게 고른다면 아주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유벤투스는 리그 마지막 5경기에서 3개의 패배를 당하며 우승의 문턱을 넘기기 힘들 뻔하였습니다. 수비에 균열이 생기며 2개의 실점 이상 하는 경기가 허다하였고 공격의 핵 호날두는 갑자기 노쇠화가 심해져 위협적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게다가 로마와 마지막에 치른 경기는 유벤투스의 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골이나 얻어맞으며 대패를 당했죠. 이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돌리긴 했지만 그래도 로마와 똑같이 6명의 선수를 로테이션한 것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마투이디 라비오의 증언으로 리옹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확실하긴 하지만 이 리옹의 텐백을 뚫을 수 있는 창이 너무나 무지네요. 리옹은 사실 공격이 강한 팀은 아닙니다만 텐백으로 내려앉아서 경기를 한다면 그 어떤 팀이 와도 뚫을 수 없는 경쟁력 갖고 있죠. 이는 챔스 1차전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도 증명이 된 사실이고 파리 생제르맹과의 리그컵 결승에서도 정규 시간 연장 포함 120분 동안 단 한 골도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데나이얼과 마르셀로 마르카리 중원에서 든든히 버티고 있고 누비스와 아와르 선수가 내려앉아 마치 무리뉴의 첼시를 보는 듯한 수비력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이 승패 라인의 리스크를 안고 가기보다는 저득점 경기에 승부를 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챔스 9일의 경기로 넘어와서 먼저 바이에른 뮌헨과 첼시의 경기. 바이에른 뮌헨은 리그 우승을 확정짓고도 줄곧 승리하여 18연승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무승부도 단 한 차례 없이 18연승을 거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인지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뮌헨의 전력은 한때 트래블을 달성했던 로베리가 이끄는 뮌헨보다 강력하다는 평을 받고 있죠.
신흥 강자 그나브리와 고레츠카, 게다가 앞선에서는 레반도프스키와 밀러가 지금 건재한 상황이고 키미히와 보아탱, 알라바 등등 공격 성향 또한 강한 수비 라인들 또한 최상의 폼을 유지하고 있죠. 지난 챔스 1차전 첼시의 홈에서 첼시를 3대 0으로 박살낸 것을 보면 이 두 팀의 전력 차가 어느 정도인지 피부에 와닿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팀의 무서움은 골키퍼 노이어를 제외한 10명의 선수가 언제든지 득점할 수 있는 득점력이 있다는 것에서 나옵니다. 뭐 노이어도 혹시 모르는 거죠. 다만 1차전 원정에서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신경 쓸 수 있는 포인트겠네요. 첼시는 1차전 홈에서 3대 0 대패를 당하며 아무것도 못하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중원에서 마운트와 플리시치가 분전할 것이지만 그나브리와 고레츠카, 챔스의 경험이 풍부한 밀러를 상대로 이 상대적으로 경험치 자체도 적기 때문에 이는 큰 약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게다가 미넨의 챔스 위닝 헤빗을 이기기에는 전력차가 너무나도 뚜렷하네요. 따라서 미넨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다음으로 바르셀로나와 나폴리의 경기. 요즘 가장 결과에 비해서 과정이 불안한 팀을 꼽자면 이 바르셀로나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리그 우승 경쟁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밀리면서 아쉬움을 삼켰었죠.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이제 이 메시의 대체자를 빠르게 찾아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역시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면은 이견이 없으나 이 최고의 전성기 기량을 뽐내고 있지는 않죠. 특히 강팀을 상대할 때는 다소 힘겨워 보이는 그러한 경기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AT에서 이적해온 그리즈만 역시 팀에 완벽하게 녹아들지 못하며 안수파티에게 주전 자리를 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차전에서 보셨다시피 물론 원정 경기였긴 하지만 나폴리에게 오히려 더 많은 찬스가 주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수비수 피케의 이 뒷공간 노출 또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나폴리 또한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았으나 리그 마무리를 어느 정도 잘 하였죠. 하지만 나폴리는 홈과 원정의 갭이 너무나 심한 팀입니다. 인시네, 카예흔, 밀리크, 메르텐스 등 이름값이 매우 높은 선수들이 공격진에 질비하여 있지만 이 팀의 약점은 미드필더 라인입니다. 로보트카와 자일린스키 등 강팀을 상대로 점유율을 가져오지 못하며 공격진에게 공이 원활하게 돌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죠. 특히 이러한 모습이 원정에서는 더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 제 생각엔 메르텐스를 주전으로 기용할 것 같네요. 이 메르텐스의 빠른 발이 바르셀로나의 느려진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바르셀로나가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치러가겠지만 나폴리 또한 득점에 성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득점 경기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